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문정이라고 하고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5년 전에 인사를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개정판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 있는 사람들. 말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사람인데 계속 대화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제일 먼저는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냄새는 안 나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소개팅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TPO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깔끔함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표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주 쓰는 근육들로 인해서 얼굴의 표정이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을 보면 평소에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항상 이렇게 내천자가 이렇게 여기에 그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의 표정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불편해하나? 또는 이 사람이 약간 나를 조금 속으로는 혹시 평가하고 있을까라는 내면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약간은 표정이 조금 풀려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 외모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저는 세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데 유독 뭔가 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깔때기처럼 결국 자기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궁금해하고 나에게 질문도 해주고 어떤 존중해주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어쨌든 당연히 시간을 더 보내고 싶겠죠.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아주 비호감이 아닐 정도만 되는 외모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내 이야기를 쉽게 평가하지는 않는 사람이겠다라고 할 때 호감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요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걸 저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실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상대와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상대가 미소를 짓고 있으면 나도 미소를 짓는 거죠. 상대가 찡그리고 있으면 나도 조금은 약간은 웃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게 혹시 좋으세요? 어떤 쪽으로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상대가 단답으로 질문할 만한 것들부터는 하지 마시고 상대가 조금은 길게 질문할 수 있을 것들을 편하게 던져주면 좋죠. 그리고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서 무언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안목이 좋음을 칭찬할 수도 있겠죠.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는 빈말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해도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언어적으로 팔짱을 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으로 고개를 약간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것들로 그 사람에게 표현을 조금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중에 이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을 잡지사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잡지사 기자로 시작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맨날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참 너무 궁금했어요. 선배들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제가 또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프로 DJ는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 사람이 열려있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하셨어요? 뭐 오늘 기분이 좋죠? 오늘 날씨가 좋죠?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아마추어 DJ들이고 조금 프로 DJ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최대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또는 심지어 그 사람이 짧게 말하더라도 그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한번 커지는 질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요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많이 덥고 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옷 입을 때 우리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네네. 뭐 입어야 될지 네네. 모르겠는 그런 날씨예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느껴졌는데 혹시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생각하기 조금 짧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이죠. 그것을 저는 개방형 질문, 열린 질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1대1이라면 그 사람의 표정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지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눈빛이 반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컴퓨터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 전에는 단답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눈빛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최근 어떤 거 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눈이 반짝인다는 건 동공이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어떤 바디랭귀지적인 신호인데 그거를 잡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네,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잘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어떤 표정을 짓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가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왜 일타 강사들 보면 자꾸 질문하잖아요. 이해했어? 확실히 알겠지? 라고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이것이 일방향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기색을 살피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확인의 제스처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좀 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관계적으로 조금 서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떠벌리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여왕벌 같은 캐릭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한동안 힘이 있을 때는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일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꽂혀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꽂혀 있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 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나이나 연령대나 이 사람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시작해서 그 사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자기가 재밌는 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지루한 경우가 많고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핵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당연히 지루해지는데요. 저는 그것을 수다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양이 많다고 해서 수다스럽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강의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그것을 수다스럽다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수다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떠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떠올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 수다스러운 것이고 수다스럽지 않은 말의 핵심에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1대1의 관계로 대화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참아줄 수가 있는데 가장 조금 힘든 게 3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것도 용어가 있는데 집단적 독백이 횡행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집단적 독백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집단이 모여 있는데 다들 각자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각자 독백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 맞아 너 힘들겠다. 우리 강아지가 말이야.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은 예의상 그냥 그렇지 나도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어떻게든 소화하거나 이해하거나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된 질문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자의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야기할 때랑 실제로 그 카카오톡에서 만났던 멤버들을 그대로 현실에서 만났을 때는 다른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는 우리가 만나도 예를 들면 집단적 독백을 하는 때가 많죠. 내가 카톡을 좀 늦게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화제를 급격하게 넘어가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시간 동안은 집중한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집단적 독백을 하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봐요. 수시로 휴대폰을 본다는 이 비언어적인 행위가 주는 느낌 자체가 이 시간이 별로 그렇게 너에게 재밌지 않고 별로 집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라고 보일 수 있죠. 굉장히 좀 불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무슨 이야기만 꺼내면 핸드폰부터 꺼내는 휴대폰부터 너무 꺼내는 기분 친구가 나쁘죠. 있는데
언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꺼내면 너는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잘 네. 몰라요. 너무 이게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지어 편하다고 생각될수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분이 나쁜 건 이거죠, 이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내가 얘기할 타이밍에 휴대폰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지 하고 현타가 강하게 오는 것인데 최소한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 난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정도는 편하니까 그냥 이해해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왜 요즘 통화포비아? 전화포비아라는 전화를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즉시성이 너무 무섭대요. 내가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즉시성은 이것을 최대한 피해가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이 즉시성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즉시성을 계속해서 도망가려고만 하면 어떤 순간에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내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즉시성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훈련하려면 카톡에서든 아니면 전화에서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의 의도를 자꾸만 생각해보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나도 말이야. 어떤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때 나도 말이야 라고 나의 경험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승전 나의 이야기.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습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들어주다 보면 분명히 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지시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시적이고 그리고 너의 고통은 너무나 작고 나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지죠. 다시는 이 친구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왜 소위 말하는 인생 친구를 어떤 시점에서 손절해야 되는 때가 와요. 어떤 시점에서 그 친구와 내가 너무 가는 길이 달라졌구나 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친구와의 만남의 끝이 언제나 약간 씁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왜 씁쓸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친구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 힘들었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너 정도면 괜찮아. 어떤 고통을 자꾸만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꾸만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더. 근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마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만날 때 휴대폰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약간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현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방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현타가 왔던 게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아직까지 에너지도 많고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친구에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는 너무너무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양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어리실 수도 있고 또는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 사람과는 내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통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조금씩 우리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우리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었는데 이제는 멀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떤 변화점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현타가 온다고 해서 모두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막 책도 무례한 사람이 웃으면 대처하는 법을 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인간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은 아이구나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이 사람은 이래서 현타가 오니까 하고 모두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 친구가 요즘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요즘 관심사가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서로의 관심사에 집중하다가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지 하고 누구나 어차피 내 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 우리가 조금은 다른 길을 서로 걷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마음이 덜 괴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현타 오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기대하셔요. 너무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되게 순수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기색에도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어쨌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친했어도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그 아이의 표정이나 또는 예민한 분들도 많으세요. 예민하다는 게 나쁜 의미의 예민함이 아니라 눈치가 빨라서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죠. 이 친구 오늘 나랑 만났는데 유독 휴대폰을 많이 봤네.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보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나의 비언어적인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의 언어적인 거 위주로만 평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문정 작가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인간관계에서 현타가 느껴질 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